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체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체력에는 건강 체력이 있고 운동 체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 체력이다 보니까 건강 체력에 대한 예시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. 근력 및 근지구력,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, 유연성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은 건강 체력의 요소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체력 요소와 같이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,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. 자, 이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. 첫 번째는요, 운동의 강도입니다. 운동의 강도는 얼마나 무게를 많이 들고 할 건지, 아니면 얼마나 빠르게 할 건지, 이런 것처럼 강도를 결정하는 것. 운동 강도는 운동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운동의 빈도입니다. 자, 빈도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몇 번 할 건데요.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주일에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가요? 자, 이렇게 물어본다면 운동의 빈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운동의 시간입니다.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예요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? 횟수 플랭크를 하는데 몇 번 반복할 거예요? 자,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운동의 시간입니다. 빈도랑 헷갈리면 안 돼요. 빈도는 일주일에 몇 번 할 건지, 몇 회를 할 건지 측정하는 거라고 한다면, 운동의 시간은 운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,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몇 번 반복해서 할 건지, 자,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. 체력 증진의 운동량 결정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운동 강도, 두 번째는 운동의 빈도, 세 번째는 운동의 시간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체육 3주차, 3주차 체력 증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요.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내용을 짚어주려고 합니다. 처음 배운 내용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나갈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. 자, 첫 번째, 체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.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체력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러한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입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는 건강 체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건강 체력은 근력 및 근지구력, 심폐지구력, 유연성, 신체 구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각각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죠. 자, 그렇게 운동을 해서 체력이 향상되면 어떠한 능력이 좋아지냐면, 첫 번째, 당연히 신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,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이고, 다양한 운동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체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, 체력을 증진할 때 그냥 막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력을 잘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이 체력 증진 운동의 과학적 원리입니다. 이 과학적 원리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전면성의 원리입니다.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. 팔 따로, 다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운동을 고르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입니다. 어떤 운동을 할 때든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예시로 플랭크 이야기했었죠.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였는데요. 과부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더 과하게 운동해라. 이것이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. 단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입니다. 점진성의 원리는 계단을 생각하면 쉽다고 이야기했는데요. 운동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. 예시는 줄넘기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 100번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120번. 140번, 160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야 운동을
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다섯 번째는 특수성의 원리입니다. 운동의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.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5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강도가 낮고 시간이 긴 오래 달리기라든지 셔틀런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개별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.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실시해야 체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개인은 체력의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개인의 특성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해야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체력 증진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 3가지 배웠죠. 자, 다시 한번 체력 증진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. 첫 번째는 운동의 강도입니다. 예를 들면 무게를 들 때 처음에는 난 너무 힘드니까 3kg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속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심박수가 얼만큼 뛰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운동의 강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운동의 빈도입니다. 자, 빈도는 일주일에 내가 몇 번 운동해야 될까요? 이렇게 횟수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운동 빈도는 일주일 중에 내가 운동을 며칠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운동 시간인데요. 그래서 그 운동 시간은 그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할 건지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시부터 8시까지 나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플랭크를 할 때 20번씩 횟수가 나오죠. 숫자가 20번씩 3세트를 반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동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체력 증진 운동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다시 운동의 강도, 운동의 빈도, 운동의 시간, 자, 이 3가지는 꼭 외워주세요. 자, 이렇게 체육 3주차 강의가 끝났습니다. 긴 시간 동안에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실기 종목인 플랭크와 레그레이즈에 대해서 오늘도 연습을 할 건데요. 선생님이 여러분의 동작들을 다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해두면 참 좋을 텐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플랭크 할 때 또는 레그레이즈 할 때 중요한 점들을 글과 다른 영상을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러면 집에서 안 하면 안 돼요.